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혼란스러운 2026년에서 2030년 이 구간에서 돈을 바라보는 기준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라 확신합니다. 자산에 대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지난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릴 7가지 기준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수백만 명보다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위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폭풍이 몰려오는데도 무엇이 진짜 안전한지 모르고 손에 쥔 걸 끝까지 믿는 그 무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올수록 더 부자가 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위기 면역 자산을 먼저 챙기고 그 위에서 기회를 잡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실적인 관점으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사이클에서 기회를 가속화하는 전략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곳은 뜬구름이 아니라 바로 적용 가능한 기준만 다루는 채널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넓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지며 저 멀리서 태풍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는 금을, 누군가는 부동산을, 누군가는 주식을 움켜쥐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전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는 자산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자산들은 화려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큰 돈은 조용히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떠들지 않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장악할 때 그들은 규칙대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현금을 쌓습니다. 지금은 전황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값싼 미래가 됩니다. 반대로 다수는 여전히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이 썩은 자산, 유행만 남은 자산, 남이 산다는 이유로 산 자산을 붙듭니다. 폭풍이 닥치고 나서야 내가 서 있던 바닥이 약했다는 걸 깨닫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꿀 충분한 근거입니다. 2026에서 2030은 자산의 체력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약한 건 무너지고 강한 건 튀어오릅니다. 오늘은 7가지를 나열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자산들이 위기에 강한지, 어떤 조건에서 더 강해지는지, 자본이 부족해도 어떻게 접근할지까지 기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먼저 구분하고 갈게요. 위기에는 생존 자산과 돌파 자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돌파 자산만 찾다가 흔들리고 부자들은 생존 자산으로 바닥을 만든 뒤 돌파 자산을 얹습니다. 기초 없는 건물은 무너집니다. 자산도 똑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내일 시장이 30% 빠져도 흔들리지 않을 버팀대가 있나요? 물가가 다시 튀어도 지켜줄 방패가 있나요? 누군가 공포에 던지는 우량 자산을 줍기 위한 탄약 유동성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 답이 오늘의 7가지 안에 있습니다. 포장 없이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중 일부는 위기 체력기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조정하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공포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1. 실물금. 신뢰가 흔들릴 때 남는 것.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찾는 자산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금은 약속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누가 버튼 눌러 찍어낼 수도 없고 한 나라의 정책 실패로 바로 증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금으로 최후의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금의 역할은 부자가 되는 도구가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는 방패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열립니다. 금은 큰 돈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크게가 아니라 평온할 때 조금씩입니다. 대부분은 가격이 오르고 뉴스가 뜨거워질 때 뛰어들고 부자들은 조용할 때 준비합니다. 차이는 수익률보다 사고방식에서 납니다. 2. 토지, 교회 땅. 느리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바닥. 두 번째는 교회, 지방 토지, 그리고 개발 동선 근처의 작은 땅입니다. 토지는 빠르게 부자 만들진 않지만 위기에서 바닥을 쉽게 내주지 않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결국 수요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행과 소비를 줄여도 먹고 살고 일하고 이동하는 기반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토지는 법정화폐처럼 무한히 늘릴 수 없습니다. 토지의 강점은 3가지예요. 속도가 느립니다. 급락이 덜하고 회복도 꾸준한 편입니다. 주식 코인처럼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70이 나오기 어렵죠. 보유 압박이 낮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로 매달 이제 쫓기면 좋은 자산도 결국 내 손에서 강제 매도가 됩니다. 토지는 구조만 잘 잡으면 그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인프라가 붙으면 힘이 달라집니다. 도로, 역, 산업단지, 신도시 같은 사람의 동선이 생기면 땅의 가치가 변합니다. 대부분은 현재 가격만 보지만 큰 돈은 동선을 봅니다. 단, 원칙도 분명합니다. 소문만 있는 맹지, 기획부동산 느낌, 활용 불가능한 구조는 피하세요. 사람이 늘어나는 방향 플러스 접근성 플러스 실제 활용 가능성,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3.
불황에도 멈추지 않는 현금 흐름 자산. 세 번째는 작은 규모의 필수 수요 기반 비즈니스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거대한 창업이 아닙니다. 운영이 단순하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고 경기에 덜 흔들리는 모델입니다.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줄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식사, 생활수리, 건강, 돌봄, 위생, 저렴한 효율 소비 같은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생활 밀착, 수리, 설비, 지, 정비 필수 먹거리에 합리적 가격대 모델, 세탁 청소 위생 관련 서비스 로컬 기반, 소형 매장 플러스 온라인 병행 B2B로 꾸준히 들어오는 반복 매출 구조.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수요입니다. 위기에서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만 바라보지 않고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반드시 하나 이상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덱스 펀드와 ETF입니다. 지루해 보이지만 장기전에서 가장 강한 무기 중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ETF는 한 회사의 운이 아니라 경제 구조에 베팅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은 한번 망하면 끝이지만 시장 전체는 흔들려도 다시 적응하고 재편됩니다. 그리고 ETF는 그 재편의 승자들을 자동으로 담아가는 구조예요. 또 하나의 강점은 분산입니다. 한 산업이 꺾여도 다른 산업이 버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 예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시장 좋을 때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같은 규칙으로 사고 올라갈 때도 같은 규칙으로 갑니다. 그게 장기 수익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즉시 소득 창출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건 금융자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 능력 그 자체예요. 위기에서 강한 기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을 만드는 기술 매출을 만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술 현장을 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예를 들면 실무형 AI 활용, 마케팅 세일즈, 데이터 기반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자동화, 현장 수리 정비, 특정 업종의 실무 스킬 등 시장 상황이 어떻든 쓸모가 있으면 본이 됩니다. 기술은 자산이 반토막 나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바닥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 바닥이 있으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프라와 인구 이동 경로에 얹힌 자산입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면 사람이 가는 방향이 바뀌고 그 길목의 자산이 강해집니다. 핵심은 완성 이후가 아니라 형성 중입니다. 대부분은 다 만들어지고 가격이 오른 뒤에 관심을 갖지만 큰 돈은 공사 중일 때, 불편할 때, 아직 확신이 없을 때 들어옵니다. 일곱 번째는 현금입니다. 소비용 현금이 아니라 전략적 비축 현금입니다. 현금의 가치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위기 때 가장 비싼 자산은 수익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힘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는 다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락장이 오고 모두가 겁에 질려 던질 때 현금이 있는 사람만이 우량 자산을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반전의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액수보다 구조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일정 비율의 유동성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위기에서 기회를 가져갑니다. 마무리. 지금 당장 해야 할 결단. 오늘의 7가지는 이론이 아니라 위기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들의 기본기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위기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는 위기가 무섭습니다. 돈을 잃는 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위기에 약한 자산을 무작정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위기에 더 부자가 되는 건 천재라서가 아니라 더 차분하고 더 규율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자기 재정에 진심인 분입니다. 2026년부터 2030 사이클에 남들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7가지 중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내 자산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